네, 안녕하세요. 두발로 변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 먼저 비욘디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 겨울철 흔한 발목 골절 수술 없이 치료가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발목 골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골절은 사실은 발목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부터 사실은 정강이의 하방 3분의 1까지를 저희가 다 발목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발목의 복숭아뼈 골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은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그리고 이렇게 후방 복숭아뼈 이렇게 세 개의 복숭아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외측만 골절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내측만 골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측 다 골절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의 골절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먼저 발목 골절이 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 부러지게 되는 거를 다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골절을 구분을 할 때에는 어디에 골절이 됐느냐, 그리고 그 골절이 발생했을 때의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고에너지 손상이 되면은 드물겠죠. 그렇게 큰 에너지를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에너지 손상이면 또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골절이 저희가 이제 흔한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작은 뼈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가락, 손가락. 그런데 발목은 이게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작은 저에너지로 시작합니다. 가볍게 발목이 접질리는 거죠. 그런데 접질리면서 넘어지면서 내 몸이 깔리게 되면 내 몸의 체중이 그대로 발목에 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에너지 손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발목에 골절이 있을 때 가볍게 발목에 접질렸는데 이런 큰 뼈들이 다 부서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발목 골절은 흔한 골절이면서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왜 지금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왜 겨울철에 발목 골절이 흔한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접질리면서 넘어지면서 저희가 고에너지 손상으로 바뀌면서 발목에 골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발목과 몸이 다 굳어 있죠. 그리고 야외 운동이 다 제한되어 있어서 주로 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바닥은 미끄러워져 있죠. 그래서 살짝만 미끄러져 있어도 몸이 굳어 있으니까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미끄러워도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딱 서면 골절까지는 잘 안 이어지거든요. 근데 미끄러우면서 몸이 굳어 있으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발목 골절이 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목 골절이 됐다고 얘기를 딱 들으면 내가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이거 수술해야 되나? 아니면 기부스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맴도르실 텐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발목 골절 다 수술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골절이 있습니다. 한 부위만 골절이 되거나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발목 골절,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 및 재활이 어떻게 진행되냐? 대부분 4주에서 6주간 통기부스 하고요. 이때 디디고 걸어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4주 보호대하면서 재활을 합니다. 재활은 걷기부터 시작해서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하고 근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뼈가 붙은지는 언제 하냐,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상적으로는 3개월 내에 붙습니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붙는 경우는 저희가 지연유압이라고 하고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안 붙는다. 그러면 저희가 불유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관절 먼저 어느 경우에 비수술을 해야 되나, 다 수술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비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절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이유는 먼저 너무 틀어지거나 너무 어긋나면 그대로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붙어도 그게 기능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틀어지고 어긋난 뼈가 있으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쪽에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가 누가 봐도 부러지고 어긋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춰줘야
이게 이대로 붙어도 환자분들이 잘 기능적으로 잘 걷고 잘 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골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부스를 해놔도 얘가 흔들리고 어긋나서 뼈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뼈가 붙을 때까지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안에 내고정물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나 이런 철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거죠. 이게 수술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긋나지 않으면 수술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벌어지거나 틀어진 게 아니니까 제가 직접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기구를 이용해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수술로 맞출 필요가 없는 어긋나지 않은 골절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는 바깥쪽 복숭아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뒤쪽 면과 앞쪽 면이 거의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골절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뼈가 부러졌는데 안 흔들립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이 있잖아요. 그 살들이 안정적이고 인대가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면 바깥에 기부스만 해도 나사나 철판 없이 기부스만 해도 이 발목이 뼈가 붙을 때까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골절은 기부스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딜 수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발목 골절은 이렇게 이렇게 발목이 접질리면서 힘을 가해지는 게 주된 외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질리지만 않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중을 디디는 힘 가지고는 절대 골절이 어긋나진 않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안정적인 골절인 경우 그리고 어긋나지 않은 골절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안정적인 골절은 뭐냐 이거죠. 안정적인 골절은 저희가 바깥쪽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그리고 이 복숭아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인대 중에서 한 군데만 골절된 경우를 저희가 안정적인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골절은 어긋나지 않은 골절 그리고 인대나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이 딱 한 군데만 골절이 되어 있는 골절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에이 그런 골절이 어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발목 골절의 50% 이상은 외측 복숭아뼈만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골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자. 환자분은 바깥쪽 복숭아뼈만 부러졌고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안쪽 복숭아뼈만 부러졌고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는 주로 통기부스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뼈가 살짝 어긋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손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통기부스를 시행을 해요. 통기부스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두꺼운 외골격을 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딱딱한 이러한 외골격을 둘러서 이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딱딱하니까 피부에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솜과 청 같은 완충제를 먼저 두르고 그 위에다가 파이버글라스라는 화학 제제입니다. 요즘에는 석고는 안 써요. 가볍고 단단한 파이버글라스라는 제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부스를 감게 됩니다. 통기부스를 감으면은 저희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기부스를 한번 감으면 그 상태로 사주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기부스 내에서 발목의 뼈의 상태가 적절한지 통기부스를 감은 다음에 꼭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기부스를 한번 감으면 또 그게 쭉 가니까 이 기부스가 어디가 좀 튀어나와 있거나 그래서 살을 계속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눌려서 내가 계속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는 반드시 통기부스를 풀고 다시 그 살의 위치 그리고 그러니까 눌려서 아픈 위치를 확인하고 살이 상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내가 당연히 아프겠지 하시면 안 되고 통기부스를 한 다음에 내가 계속적으로 눌려서 아픈 통증이 있거든요. 내가 부러져서 아픈 통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다면 의사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환자분들은 통기부스 하면 내가 이거 긁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계속 샤워도 못하고 내가 이거 꼭 통기부스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통기부스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안정적인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기부스보다는 당연히 통기부스가 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아서 제가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통기부스를 해야 환자분이 디딜 때에도 안정감이 있고 통증이 덜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통기부스를 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게 나중에 재활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기부스를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일단 해놓으면 환자분들이 강제적으로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릴 수 있으면 풀르고 쉬게 돼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쉬다 보면 점점 더 푸르는 횟수가 많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또 디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긋날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통기부스를 한다고 하면 못 풀겠지만 저도 제가 방기부스를 하면 풀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발목이 부러져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통기부스를 권하죠. 근데 통기부스를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통기부스를 못하는 분입니다. 마치 저희가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통기부스를 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10명이 한두 명은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저는 방기부스로 전환을 하고 그 대신에 환자분 자체가 통기부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목발을 사용해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기부스를 하면 그러면 꼭 목발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발목의 골절기죠.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발목 골절은 복숭아뼈의 골절이잖아요. 이런 복숭아뼈의 골절 기전은 발목이 돌아가는 것, 이렇게 꺾이는 거에만 문제가 있지 내가 체중을 디뎌서 위아래로 압박력이 가해지는 거는 거의 이 골절을 어긋나게 하는 힘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는 무관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는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골절이 너무 많이 부서져 있거나 체중을 디디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목발을 디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기부스에도 목발 디뎌도 되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방기부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이 뒷면만 이렇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디디면 발이 위아래 양옆으로 살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기부스를 하는 경우에는 목발을 좀 짚으면서 체중을 디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체중을 안 디디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재활을 할 때 내가 체중을 디디고 안 디디고가 근육이 빠지는 것과 발바닥에 있는 발바닥 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재활을 생각하면 사실은 디디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통기부스 언제까지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기준점은 통기부스 후 매주 엑스레이를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해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시점부터 저는 카운트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4주에서 6주 사이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4주에서 6주가 보존이 되면 저는 통기부스를 제거합니다. 여기 뼈가 붙어가는 과정을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먼저 뼈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피가 차고 혈관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기질, 그러니까 뼈는 칼슘이라는 무기질과 혈관과 세포라는 유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기질이 차고 그 다음에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려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통기부스를 2개월에서 3개월 뼈가 붙을 때까지 다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뼈는 붙어도 발목이 너무 굳고 근육이 다 빠지니까 나중에 재활하기도 어렵고 기능 회복이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통기부스를 제거하면 한 요 단계 정도가 됩니다. 유기질은 다 차는 거죠. 그러면 보호대로도 얘가 흔들리지 않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대를 차고 발목을 움직이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기부스는 보호대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골절의 강도, 골절이 어느 정도 붙은 단계, 그게 대부분 4주에서 6주니까 이때까지 하고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저희가 재활을 하는 거라고요. 원래는 2, 3개월 붙을 때까지 통기부스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재활이 너무 늦어지니까 통기부스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재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때도 뼈가 아직 완전히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빠른 재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재활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 이거 이제 기부스 풀르고 보호대 차세요. 4주 뒤에 오세요.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활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좀 차근차근히 상태에 맞춰서 하고 또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재활의 과제는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걸으라고 하면 못 걷죠. 통기부스를 하고 바로 걸으세요 하면 못 걷, 바로 풀고 보호대 채운 다음에 바로 걸으세요 하면 못 걷기 때문에 이런 AGT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채워서 환자분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체중이 부하가 되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밑에 요 그 러닝머신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환자분의 환자분이 걷는 모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주차는 저희가 걷기 AGT로 저희가 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에도 뼈가 좀 잘 붙이고 연부조직의 통증을 줄이는 체외 충격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주에서 3주차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잘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발목의 움직임을 확보를 하는 탄력붕대 운동,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확보하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올리는 거죠.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저희 운동치료 선생님이 잡아주고 있으면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는 운동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양옆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분대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걷는 것도 잘하고 발목의 움직임도 회복이 되고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도 잘 회복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발을 디딜 때 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사가 좁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내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고 딱 균형을 잡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내가 여기에 힘을 줘서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발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알아서 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인대도 잘 회복이 되고 골절도 잘 회복이 됐는데 나는 계속 삐어요. 이거는 이 균형 감각의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균형 감각의 회복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따로 반드시 해야 살아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이렇게 한 발로 서서 하는 겁니다. 한 발로 서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못 서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좀 안정화되면 이런 보수라는 밑에 있는 볼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둥그런 볼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서 서서 중심을 잡는 운동을 하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밸런스 보드라는 거를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훈련을 해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주간의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환자분은 계속 아프고 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환자분이 더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먹는 약을 주고 또 뼈가 잘 붙고 연부 조직의 통증을 줄이는 저는 체외 충격파를 같이 시행하면서 이렇게 4주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활이 이제 기본 재활이 이렇게 4주가 다 끝나면 환자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통증이 남은 부위와 재활이 부족한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환자분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를 좀 더 체외 충격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고요. 재활 운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균형 감각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회복을 시키고 균형 감각이 뭐 4주에서 6주까지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골절이 있어서 거기로 잘 못 디디니까 전체적으로 체형이 틀어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형이 틀어진 것도 한번 척추와 골반의 사진을 찍어봐서 그런 것도 맞춰주는 도수 치료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요 기간 기본 재활 기간에는 항상 정기적인 엑스레이 확인으로 뼈가 잘 붙는지 뼈가 추가적으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4주에서 6주 통기부스하고 4주 정도 재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2개월에서 2개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의 관심사는 도대체 뼈가 언제 붙나요? 이거예요. 뼈가 붙는 거는 대부분 확인은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돼요. 근데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뼈 주변에 이렇게 골진, 환자분들이 진이 나왔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붙는 뼈 진이 나왔는지가 이제 제일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게 나오면 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 뼈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뼈가 붙는 거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1은 제일 좋은 건데요. 뼈와 뼈가 딱 맞아 있으면서 얘가 흔들리지 않으면 골진 없이 그냥 얘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오히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뼈 진은 안 나와도 이게 제일 강력하게 붙는 겁니다. 두 번째 골류합이 골진이 나오는 건데요. 골진이 나오는 때에는
얘가 명확하게 잘 안 붙어 있어서 유격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그대로 붙었다가는 강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 얘를 두껍게 만들어서 그냥 떡지는 것처럼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타입 2 유압, 골진이 나오는 유압도 뼈의 유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질과 강도로 보면 골진이 안 나와서 붙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렇거나 어쨌건 이 두 가지가 다 엑스레이에서 확인은 되고요. 꼭 골진이 나오지 않아도 뼈가 붙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는지는 언제까지 판단하냐? 2개월, 2주째 대부분 뼈가 붙는 게 사실은 보여요. 그래서 3개월까지 붙으면 저희가 정상 유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2주째 보고 안 붙었으면 제가 3개월째 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3개월째에도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병적인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칼슘이 늦게 침착이 돼서 엑스레이에서 늦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사이에 붙는 게 보이면 지연유압.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오케이입니다. 근데 6에서 9개월 사이가 될 때까지 뼈가 안 붙는다. 그럼 이건 안 붙은 거예요. 그럼 불유압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내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뼈가 안 붙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수술을 해도 뼈가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과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이유는 어긋난 걸 붙이고 뼈가 붙일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얘는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줬다면, 기부스를 잘 하고 엑스레이상에서 뼈가 어긋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됐다면, 이거는 이 다친 분의 체질 자체가 뼈가 잘 안 붙는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붙이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을 하나 수술을 하나 뼈는 안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긋나지 않고 한 군데만 골절이 된 곳을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다면 그게 안 붙는 그 가능성은 수술 하나 수술하지 않나 똑같다. 다만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양쪽 복숭아뼈가 동시에 부러졌거나 뼈가 부러지면서 인대가 같이 상했는데 내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다. 그거는 흔들리니까 안 붙는 거니까요. 그런 수술했을 때가 훨씬 더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골절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뼈가 안 붙는다면 그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환자분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 뼈가 좀 안 붙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굉장히 흔한 발목 골절이죠. 저에너지 손상에서 몸이 깔리면서 고에너지 손상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목 골절은 생각보다 크고 수술까지 가는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목 골절 모두가 다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골절이 있어요. 한 부위만 골절이 되거나 어긋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환자분이 그거를 선택을 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는 4주에서 6주 통기부스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뼈가 유기질은 침착이 돼서 유기질은 형성이 돼서 뼈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차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 통기부스를 이제 벗고 보호대를 차고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4주 보호대 하면서 재활을 하는데요. 이 재활의 목표는 첫 주는 걷기, 두 번째랑 세 번째 주는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하고 근력을 회복하고 마지막 주는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2개월 2주의 저희의 치료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뼈가 붙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골절을 3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때부터도 괜찮아요. 지연유압인데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도 안 붙으면 환자분의 몸의 상태가 뼈가 붙을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겨울철에 발목 골절 굉장히 흔하고요. 발목 골절이 되면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골절이 있고요. 이러한 골절은 비수적인 치료로도 잘 하면 원래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시간 보면 되죠? 저희가 일단은 지금부터 Q&A 시간을 그러면 좀 가져보겠습니다. 뼈가 이제 이예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뼈가 아직 안 붙은 상태에서 재활 중이고 발목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라는데 움직여도 되는가요? 이제 이거는 지금이
이제 어느 시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절이 되고 나서 3개월까지는 뼈가 잘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잘 안 붙는다기보다 원래 붙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어가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라면 보호대를 차면서 그 뼈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목을 계속 풀어주고 근력을 확보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뼈가 안 붙는 상태라면, 뼈가 안 붙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는 재활을 계속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죠. 빨리 수술을 해서 뼈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활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격이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골절이 있는 다음에 저희가 조격을 할 때에도 이게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골절이 있을 때 비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반 시점에는 어른찜질이 좋습니다. 발이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통기부스를 풀고 바로 재활이 들어갔을 때에도 저희가 굳어있던 발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발이 많이 붓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는 얼음찜질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기부스를 풀고 나서 재활을 하고 2, 3주가 지난 시점에는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거든요. 이런 때에는 오히려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서 발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다친 후에 조격을 하는 거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발이 많이 붓고 발에 열감이 있으면 냉수 조격이 좋고요. 그런 게 없다면 온수 조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격의 온도도 잘 적절히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A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이 지금 특별히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골절인데 그럼 왜 수술을 하나요? 이런 게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골절이 있고 다른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자분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뼈가 어차피 안 붙을 게 예상이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안쪽에서 고정을 해주면 뼈가 더 잘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골절에서 수술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더 잘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기부스를 오래 못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재활에 대한 욕구가 커서 나는 빨리빨리 걸어야 된다든지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철판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기부스를 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쪽에 철판과 나사를 대놓으면 발목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디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재활을 원한다면 오히려 더 수술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느냐 해서 의사가 환자랑 잘 상의를 해서 치료 방법을 정해야 되긴 합니다. 발목 골절이 되면은 허진웅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목 골절이 되면은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냐? 일단은 내가 발목이 다쳤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내가 골절이 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절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목을 내가 접질리고 넘어졌는데 발목이 많이 붓거나 발목에 열감이 많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골절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바로 수술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발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발이 너무 심하게 부으면 저희가 절개선 자체가 이제 다시 다치지 않고 계속 부어 있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오히려 더 붓기를 빼고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환자분들이 자기 개인 사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치고 나서 2개월 죄송합니다. 다치고 나서 2주 안에만 수술을 하면 수술의 결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응급실 가도 바로 치료해 주질 않는데 이제 이 얘기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목 골절이 됐을 때 응급실에 가도 바로 입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워낙에 뭐 이런 다른 더 중한 환자들이 많은 것도 있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병실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목 골절 같은 경우에 내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골절에서 발목 골절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골절의 그런 수술의 난이도로 보면은 중간 아니면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이 있을 경우에 꼭 내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냐? 물론 그 선택은 환자분의 선택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꼭 대학병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하신 곳에 가셔서 집이랑 자주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그 뒤에 내가 재활을 잘 하고 병원에 자주 방문을 해서 이게 골절이 수술한 게 잘 유지가 됐는지 의사랑 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가고 편의성이 좋은 곳에서 믿을 만한 의사한테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난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예림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뼈가 어긋나게 붙거나 오래 걸려서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도 그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비수술로 치료한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있나요? 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뼈가 어긋나게 붙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저희가 기부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뼈가 점점 어긋난다. 그거는 안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다려봤자 안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에는 기부스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적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뼈가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이제 주로 이제 먹는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먹는 걸 그냥 다 드셔도 돼요.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안 좋은 거는 담배예요. 담배를 피게 되면 저희가 말초 혈액 순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골절이 있으면 거기 안에 혈관이 자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이 자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를 피는 순간 혈관이 자라서 들어가는 그 힘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뼈가 붙을 확률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담배 피는 거는 가능한 한 좀 첫 6주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술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한두 잔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술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취합니다. 그래서 술을 취한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었는데 원래 주량보다 훨씬 더 적은 술을 마셨는데 내가 너무 취했다. 그래서 다시 넘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부어요. 이 알코올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붓고 발에 열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은 안 마시는 게 좋고요. 마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 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끔씩 걷다 보면 발이 바깥쪽으로 꺾입니다. 습관 때문인지 병원을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가끔씩 걷다 보면 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거를 저희가 발목의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의 인대가 잘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어떤 길을 갈 때 바닥을 잘 디디지 못하고 발목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 잦으면 일단은 삐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목 골절이 가볍게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지면서 고에너지 손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골절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발목이 넘어가게 되면 발목에 충격을 줘요.
그럼 얘가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발목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발목에 자꾸만 넘어간다.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원인은 대부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대가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 자체가 심한 오목발이나 심한 평발이어서 균형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인대를 바로 잡아주고 주변에 있는 근력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길러주면 됩니다. 오목발이나 평발처럼 발의 모양이 안 좋아서 균형을 못 잡는 경우에는 저희가 깔창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발의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치료의 방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겨울철 흔한 발목 골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골절이 되셨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도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